전주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 무효 소송이 제기돼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 모두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학교 운영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기금 중심인 전북 같은 지역을 따로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출신의 두 감독이 용담댐 수몰 지역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경치 좋은 자리가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금상과 베스트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을 놓고 사업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허술해 행정소송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부지입니다. 조만간 248세대 규모로 아파트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는 대지 면적의 80%를 확보한 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확보된 토지 사용 권한이 80%에 못 미쳐 사업계획 승인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건 토지 사용 승낙서 때문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는지 또 이를 서명한 날짜가 언제인지 빠져 법적 효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토지 사용 승낙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건설사의 대지 확보율이 80%에 못 미쳐 2016년 3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전주시도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이거는 토지 사용 승낙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안 받은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서에 넣는데 전주시청에서 이거를 그냥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재개발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건설사와 날짜를 생략한 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거 효력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 아무나 첨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날짜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에. 건설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의 옳고 그름을 좌우할 토지 사용 승낙서의 법적 효력 여부는 조만간 법원에서 판가름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의심받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10여 장으로 많지 않은 만큼 전주시가 2016년 아파트 사업 승인 때 건설사에게 보완을 지시했더라면 사전에 갈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술한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자초해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선 법적 효력 여부를 다투는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이 승낙서를 얻기 위해서 전주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전주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주시의 정보 공개 거부가 잘못됐다며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현 아파트 재개발 소송과 관련해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승인된 아파트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면서 첨부된 토지 사용 승낙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파트 건설 업체가 원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해도 또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의 개인이나 공개될 경우 사람들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보. 저희는 그다음에 제3자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돼요. 민원인이 전라북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 사용 승낙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전주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그 사이 석 달의 시간이 흘러 민원인만 소송 과정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의 행정 지금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전주시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실 징계 사유로도 저는 충분한 게 아니겠는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행정소송을 자초한 전주시가 공개에도 무리가 없는 서류까지 거부한 겁니다. 한 시민운동가는 도대체 전주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사유재산권, 기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자의 편을 들어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려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각종 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에 대해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감사가 마무리되면 학교 내부적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고 의결 기구인 법인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전주 한 사학법인에서 열린 이사회는 118회입니다.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는 교직원 채용, 교사 승진과 퇴직,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설공사 예산 지급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 결과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이 모두 허위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사장이 참석했다고 서명하는 등 의사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면 이사회를 통과한 중요 학교 운영 사항들도 사실상 효력이 상실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채용된 교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원 채용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사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별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효라고 하는 거는 시효도 없고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접촉되는 분들은 좀 여러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선별을 할 방법들을 골라봐야죠. 교육청이 지원한 시설 공사비도 빼돌린 돈이 있다면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법인 소속 학교에 교장이 제출한 명예퇴직을 반려했으며 교감의 교장 연수도 철회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감사를 7월 안에 마무리하고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대출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가 2017년 이후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계약 후 14일 안에 탈퇴할 수 있는 대출 철회권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모 은행에 대해서 모두 41건의 1,700만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지연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소홀로 대출 금리를 높게 산정한 모 은행에 대해서도 33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윤리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에 대해 징계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위는 재판에 넘겨진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 결정을 참고로 다음 달 2일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여건이 부족하다며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을 보류했는데요. 연기금 중심의 특화된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전북 같은 지역을 지원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전라북도는 연기금 중심의 특화된 금융산업을 키우려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인데 금융위는 최근 여건이 미흡하다면서 지정을 보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부산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난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찍 좀 털고 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아쉽지만 대통령 공약인 만큼 남은 임기 안에 지정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우리가 금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과 어떤 최종 결과는 아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 지적을 짧은 기간에 보완해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는 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특화된 금융산업을 키우려는 지역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특화 목적 금융지 지원법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전북에서는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특화 목적 금융지 지원을 위한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금융지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이 전라북도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면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고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다른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과 맞춰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투자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이 올해 전주와 군산, 익산의 40개 초등학교에 스쿨팜을 조성합니다. 전북농협은 오늘 전주 화정초등학교에 마련한 텃밭에 방울토마토, 땅콩 등 10가지 작목을 식재하고 학생들이 농사체험을 하며 농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농업체험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은 5월엔 모내기, 2학기엔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등을 심고 학생들과 노인 시니어 사업단이 공동으로 스쿨팜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용단댐 수몰민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영화가 국제 독립영화제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북 출신의 두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수몰민인 지역 주민들이 배우로 나선 작품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댐 건설로 무덤까지 물이 차오르자 정희는 어머니의 유해를 옮기기 위해 고향을 찾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옛길을 걸어가지만 이미 마을은 물에 잠겨 닿을 수 없습니다. 영화는 댐 건설로 고향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의 이야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다시 파괴하고 다시 그걸 또 그리워하고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그리워하고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대해 익숙해져서 저는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나. 용담댐 수몰민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이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장편 극영화 부분 금상과 베스트 편집상 등 2관왕에 올랐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옛 마을의 풍경과 수몰민의 상실감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감독과 함께 메가폰을 잡은 임혜령 감독은 진안 출신 수몰민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살던 마을이 물에 잠기고 살던 사람들이 떠나는 과정을 이제 직접 겪으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영화에 많이 담기게 됐던 것 같아요.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임 감독의 언니, 출연자 모두가 연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리만 남아있는데도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화 주인공도 같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감정이입도 할 수 있었고. 두 감독은 댐 건설로 농부에서 어부로 변신한 지난 주민의 이야기를 다시 영화로 만들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폐기물 수천 톤을 방치해온 폐기물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2017년부터 김제시 용진면과 성덕면 등 모두 5곳에 혼합 폐기물 2,80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56살 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방치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출품으로 일부러 방치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농산 어촌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전북에는 5,197개의 행정리와 6,898개의 자연마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군 지역 마을 평균 인구는 85명, 평균 가구 수는 36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이 살지 않는 무거주 마을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0년 204곳에서 2016년 49곳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학생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동학교 폭력대책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학폭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했습니다. 징계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최고 징계는 강제 전학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경찰 무전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공업사 직원 52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경쟁업체보다 먼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 차량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한 알루미늄 휠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5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설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소각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